보험 계약과 동시에 보험 계약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주장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 계약자의 3대 의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납입의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험료 납입 의무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상의 액수와 약정 방법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둘째로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 의무가 있는데요.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질문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서면에 의한 동의인 자필 서명으로 고지한 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실수로 보험 계약자가 청약서에 기재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누락시키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항목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깜빡하고 알리지 못해서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소한 실수 하나로 보험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무척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간 다툼이 빈번한 부분인데요. 보험사는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별도의 양식을 마련해 보험 가입자의 병력 등을 확인합니다. 가령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등이 그 예인데요.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앞서 얘기했듯이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 대상자가 함께 알려야 하므로 둘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보험사가 청약서상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각기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알릴 의무를 수령할 권한은 보험 설계사가 아닌 보험사나 보험 대리점 등에 있으므로 알릴 의무를 이행할 때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청약서를 통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전화 가입의 경우 질문에 즉답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과거 병력 등을 미처 알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단 이러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계약 처리 결과를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때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 때문에 수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갑상샘 암으로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즉 고지혈증 불고지와 보험금 지급 사유인 갑상샘암 진단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다고 해도 언제나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잘 알아두어야 하겠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밖에도 보험사가 계약 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보험사 측의 중대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보험사가 건강진단서 등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보험계약이 체결됐음을 알려준 때 보험 설계사가 청약서 및 고지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가입자에게 건강 상태에 대해 응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에도 보험계약은 유지됩니다. 말 진짜 어렵죠. 이게 참 나중에 이거 좀 자막으로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독감 환자가 보험 가입할 때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맹장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간다고 해도 알릴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라면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지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될 텐데 사실 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려 할 테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보험 가입자는 인과관계에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얼마 전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고혈압을 앓던 사람이 이걸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거죠. 이게 사망보험금을 놓고 소송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 사건은 보험사가 이겼어요. 예, 사망보험금이 8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만약 그 고혈압하고 심장마비 사이에 뭐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유족 측이 증명했다면 결과는 이제 완전히 달랐을 거죠. 예. 그러면 윗져야 본전식으로 속이고 가입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입했다가 고지의무 위반이 발견돼 버리면 보험사 이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거절뿐만 아니라 낸 보험료도 제대로 못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제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고지의무는 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보험 설계사한테 뭐 말로 그냥 전달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서류에 반드시 이제 제대로 좀 기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셋째로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 의무는 약관상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 직업, 직무, 취미,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손해보험에서는 통지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실손보험이나 장기 상해보험과 같은 상해보험에서는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일신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사전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통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므로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은 보험사에 직접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 통지한 경우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므로 꼭 보험사에 직접 제대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걸 알리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보통 가입하고 잊고 지내지 않나요? 물론 그런 경우가 꽤 많죠. 근데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보험사에 꼭 통지해 줘야 돼요. 그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어떤 근로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직장을 쭉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택시기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교통사고가 펑 났죠.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원래 약정된 보험금보다 좀 적은 돈을 지급했어요. 이 사람이 직장인에서 택시기사로 직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위험이 더 커졌는데 알리지 않는 바람에 보험금을 이제 좀 적게 받은 거죠. 이런 경우 이제 몰라서 알리지 않았거나 뭐 보험료가 오르는 게 싫어서 알리지 않았거나 이제 두 가지일 텐데요. 어쨌든 뭐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제 다음으로 보험계약자의 3대 권리도 알아볼까요? 보험계약자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누려야 할 청약철회권, 계약취소권, 보험계약 부활권의 3대 권리가 있는데요. 청약철회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죠. 계약 취소권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보험 판매 조직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등 보험계약의 기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보험 품질 보증 제도라고도 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는 보험계약자의 단순한 변심이든 아니든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과 달리 계약 취소권은 보험 판매자, 즉 설계사나 대리점 등의 중대한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나 증거 자료가 있어야만 보험계약을 무효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보험계약 부활권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보험계약자가 해약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지나도록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해약 환급금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가피한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2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거나 해약 환급금을 찾아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보험 청약 철회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금융 소비자가 반드시 좀 알아둬야 할 권리죠. 이게 이제 이유를 불문하고 철회가 가능한 권리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제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로 그냥 철회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좀 후회된다 싶거나 뭐 잘 모르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보험증권 받고 15일 이내에는 그냥 반드시 철회권을 쓸지 말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지인들한테 가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보험은 거의 막 10년 이상 아주 장기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볼 때 좀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 그냥 뭐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일이라도 만나게 되면 그 계약 유지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가입하기 전에는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꼭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적어도 계약 후 한 30일 이내에는 어떻게든 체크해서 혹시라도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철회하는 게 좋아요. 이건 모든 보험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거의 뭐 모든 보험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이제 물론 적용 안 되는 것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아니면 뭐 자동차 가입보험, 보증보험, 이런 것들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있죠. 뭐 보험 기간이 이제 너무 짧거나 뭐 의무 가입이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같이 30일 이내에는 무조건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의무를 다하면 문제될 일은 없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월터 바제오트가 한 말입니다. 의무를 다하면 문제될 일도 없겠지만 사실 권리를 얻을 수 있죠. 보험계약, 계약인 만큼 신중함을 더하면 좋겠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